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노 프로그램이죠? 학생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학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선생님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중심으로 과학영재학교의 자기소개서 쓰기, 과학부의 자기소개서 쓰기를 봤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은 영재학교를 쓰든 과학부를 쓰든 어디를 쓰든 상관없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학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대학을 가는 것이죠. 대학은 인생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 쓰기입니다.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약 2달씩 쓰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짧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머지 시간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대학 가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공식을 이용해서 쓰면 간단하게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입니다. 대교협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입니다. 그럼 대교협 아닌 곳은 어떤 곳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서울대학교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자입니다. 천자는 원고지 5장이죠. 원고지 5장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한번 써봅시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주제글, 배경정보, 활동내용, 배우고 느낀 점, 요 순서로 쫙 쓰는 겁니다. 제일 먼저 써야 할 게 뭐냐? 활동내용입니다. 활동내용은 학생이 직접 한 것이라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주절주절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활동내용을 왜 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활동정보입니다. 활동정보는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활동을 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뭐냐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문제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동내용, 활동정보보다는 배우고 느낀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을 한 줄로 딱 바꿔쓰면 주제글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로 말하면 글의 형식은 2갈씩을 빙자한 양괄식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글, 배경정보, 활동내용, 배우고 느낀 점 순서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교육 1번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1번 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대학에 와서 공부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치열한 학교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치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글을 쓸 때 그 내용이 들어있으면 되겠죠.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어떤 학생이 쓴 글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천자를 외우라 하니까 2개로 썼습니다. 앞에는 자기가 수학 물리를 공부를 했던 이야기를 쏙 쓰고 그걸 딱 반턴 점 쓰고 나니까 별로 쓸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문항에는 가능하면 2개를 쓰지 말고
한 가지 주제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앞으로도 우리 학교 오면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 4차사는 빼고 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학년 1학기 때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지만은 공부가 성적이 별로 안 나왔다. 그래서 물리탐구반에서 뭐 물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바꿨다. 어떻게 물리는 어떻게 바꿨고 수학도 어떻게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앞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천자 쓰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주제글입니다. 자, 주제글이 학생한테는 안 나타나 있죠. 학생한테는 없어요. 그죠? 주제글 없습니다. 근데 집어넣어 봅시다.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 노력할 때 실력이 쌓여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도전했습니다.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즐거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제글은 뭔데?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 노력할 때 실력이 쌓여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게 주제글이에요. 그럼 뒤에 건 뭔데요? 부연한 거예요. 조금 부연하면 글을 읽는 사람도 이게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좀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글을 좀 부드럽게 하는 느낌으로 썼다는 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 정보입니다. 학생은 저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지만 1학년 1학기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좋아하는 과목을 잘하는 과목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데요? 활동 정보에 저는 중학교부터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복습만 해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는 아마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학생이.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 짜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어떻게 했는데 물리탐구반에서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수학은 절대 학습량을 늘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복습을 하였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 이런 이야기는 모든 학생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죠. 다만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왜? 물리와 수학을 같이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리는 어떻게 했는데 물리에서는 저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수학은 어떻게? 수학은 절대 학습량을 늘렸습니다. 학생이 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게 먼저 서두했다. 이렇게 주어를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먼저 물리교과서의 내용을 흥미로운 단어부터 바인더 노트를 활용하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은 또 어떻게? 학습량을 어떻게 내렸는데 매일 다른 공부를 하기 전에 시작하여 워밍업을 하는 과목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그죠?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수학을 먼저 보겠다. 이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문제는 전부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공식을 적용해 수정해보면 학생들한테 안 나타나 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설명해보면 알아요. 이걸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공부 잘하는 팁은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가르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조금씩 실력이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것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학생이 처음에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나갔던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고치면 앞에 그죠? 제일 주제거리 되고 거기에 선생님이 조금 부연해서 넣으셨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수정한 거를 전부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1000자가 넘습니다. 약 1100자쯤 됩니다. 자, 이번에 봅시다.